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왕도 수학하의 신주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 돼서 우리가 또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함수 파트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그 함수 파트가 우리 책을 보면 이제 4개의 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함수의 뜻과 그 그래프, 그 내용들을 이제 총정리하는 종합문제 기본편, 그 다음 실력편 이렇게 앞두고 있는 거죠. 처음 배울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리가 처음에 알에서 딱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거를 엄마라고 이렇게 쫓아가듯이 우리가 수학 내용에서도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함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학습에 대해서 절대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막히는 현상이 있었을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노력해 주신다면 이 함수라는 파트, 특히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함수 파트에 대한 정복이 여러분들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원, 수투 이런 것들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운 내용들 하나하나 떠올려 가시면서 이 종합형 문제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주어졌어요.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3개가 있고 Y라는 집합, 공역이죠. 여기 정의역, 공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X에서 Y로의 함수다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전하. 이걸 떠올리라고 했죠. 전하. 예. 전부.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 전부가 그 다음에 하나씩 연결되면 되는 거다. 하나씩, 하나. 그러니까 2개의 화살을 쏘면 안 된다. 화살 한 발을 반드시 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봐주신다면 이런 걸 절대값 X라고 그러죠. 양수일 때는 그 X를 그냥 읽어내는 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읽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읽어주겠다. 1로 가겠네요. 0은 그냥 0입니다. 그리고 1은 양수니까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 이거 함수 맞잖아요. 오케이. 왜? 전부 하나씩 연결되어 있네요. 상관없겠죠? 자, 요번에는 2번 보면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2, 0, 1 있습니다. 제곱을 해라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로 가겠네. 0을 제곱하면 0으로 갈 거고 1을 제곱하면 1로 가겠네. 전부 하나씩 되는 거죠. 1번과 2번은 함수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3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0, 1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절대값을 씌워.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얼마 된다고 그랬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1이야. 그럼 1에서 1을 빼버리니까 0으로 가겠죠. 0으로 갑니다. 자, 0의 절대값은 0이야. 1에서 0을 빼주면 1로 가겠죠. 그 다음 1의 절대값은 1이야. 1에서 1을 빼주면 0으로 가겠죠. 전부 하나씩.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함수 맞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있습니다. 4번을 보는 거죠.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음수면 무조건 0으로 보내버리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보내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음수야. 그럼 0으로 보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0은. 그러니까 1로 보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그럼 1로 보내. 이거 함수 맞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다 함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고 5번으로 가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안 되는 게 있겠죠.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곱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플러스 1을 한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돼버릴 거니까 1 플러스 2 더하기 1? 그럼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4로 가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야. 0을 넣어줘 버리면 1로 갑니다.
1을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1은 0으로 가. 근데 얘가 가는 게 없잖아. 여기 공역에 지금 4라는 값이 없잖아요. 얘는 함수가 아닌 거 5번 바로 체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를 값을 넣어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거 x-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줬다? 이렇게 해보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0에 0,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1 넣어주면 0의 제곱 0. 좀 더 빨리 읽어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 봤을 때 그냥 숫자를 다 넣어서 일일이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함수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1번은 어쨌든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2학기 때 이 내용을 배우신다면 지금 이제 교육과정상 수학 하는 1학기 부분, 하는 2학기 부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나 이런 함수인 걸 찾는 문제가 분명히 첫 번째 기본적인 문제로 주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함수 찾아내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서로 같은 함수라는 의미.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면서 이제 함수의 정의가 있었고 그리고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 정의역에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 거야. 얘가 어떤 f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겠죠. 또 마이너스 1, 3이 있는데 g에 의해서 뭔가로 가겠죠. 그런데 두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이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공역이 같은 상황에서 요 마이너스 1이 어떤 값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값으로 갔습니다. 값으로 갔다면 요 마이너스 1도 똑같은 값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값으로. 얘가 만약에 어떤 값으로 갔다면 얘가 어떤 값으로 반드시 가는데 이게 같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게 같아가지고 마이너스 1도 어떤 값, 3도 어떤 값으로 가. 여기도 마이너스 1도 어떤 값, 3도 어떤 값으로 가. 그런 경우도 있죠. 네모와 세모가 같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이런 식입니다. f-1 함수 값이잖아요. 이 함수 값과 g-1이라는 함수 값이 같고 f3이라는 함수 값과 g3이라는 함수 값이 같다면 우리는 f와 g라는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보겠다. 공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 공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라고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F1이 될 거고 F-1 G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거고 F3 요번에는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돼버릴 거고 여기다 G3 여기다 3 대입해주면 3에서 1 빼주면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그게 정리해 주시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수학상에서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4A가 되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없어지고 이거에서 이걸 뺐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A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1이잖아요.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B는 얼마? 마이너스 4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준 거는 4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함수가 같다.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건 일단 정역, 공역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다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배운 내용으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걸 배웠는데 먼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1대1 함수 아니었습니까?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1대1. 1대1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1, 1, 2, 1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하나와 공역의 하나가 딱 일치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가 또 하나가 일치될 건데 같은 값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있었을 때 얘가 뭔가의 값으로 갔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값으로 딱 가는 거야. 여기에 어떤 원소의 값이 어떤 값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원소는 남아 있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어. 그래서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으면 이거이면 그 함수값도 서로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라고요. 요거의 대우명제라고 한다면 fx1과 fx2가 같았어. 그러면 이거이면 정의역의 그 원소도 같은 원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줘. 이건 같은 함수값을 지금 가진 거잖아. 그때 정의역의 값도 같아야 되는 건데 이 x1, x2라고 얘기하면 함수값은 같았지만 이 값이 서로 같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1대1 함수 판정법은 보통 이런 거지. 직선.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쭉 걷을 때 반드시 뭐에서만 만나? 한 점에서만 만날 때 1대1 함수가 되는 거다. 한 점에서만 만날 때. 그다음에 함수를 판단하는 건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었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걷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우리가 그거는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1대1 함수에다가 이제 조건을 더 붙여버리는 거죠. 이거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버려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버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라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건 어차피 직선들의 연결이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학상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함수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절대값이 0이 되는 그 x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다라고 하면 일단 2분의 1보다 작은 어떤 x값이 있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로 나와요.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0 같은 거 넣어봐도 되죠. 0 같은 거 넣어보면 마이너스 1 음수 나온다고. 뭐 마이너스 100 넣어도 음수 나온다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돼 있고 여기가 a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a-2의 x 여기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라는 이런 식이 돼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 경우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뭐 1 같은 거 넣어봐도 양수가 나온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선생님 대입해 보는 거는 그 수의 결과의 부호를 보고자 하는 거지 그 값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값의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냥 2x-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a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2의 x 이렇게 돼버리겠다. 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기준이 지금 x축이 있었을 때
y축, x축 이렇게 가볼게요. 자, 2분의 1이 기준이 된다 그랬지? 여기 2분의 1이 있어. x 이퀄 2분의 1이라는 이런 선이 있는데 2분의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2분의 1. 여기다 그냥 2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선생님 2분의 1은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2분의 1이라는 거 한번 넣어보겠다 이거야 그냥. 2분의 1 넣어보니까 2분의 A 2분의 1 넣어주면 요거 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와버리고 여기다 2분의 1 넣어줘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2분의 1 2 하니까 1. 이 똑같은 값이 돼버린다고. 똑같은 값.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몰라. 이런 값이 있을 텐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게 기울기잖아요.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양수였다면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그런데 함수가 1대1 대응이 만약에 되려고 한다면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같이 양수로 올라가 줘야 된다고. 양수로 올라가 줘야지.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버리는 거야. 대응이. 근데 만약에 함수가 또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 기울기가 요 기울기야. A-1이라는 게 요 값으로 가는데 음수였다고 쳐봐.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거의 기울기도 역시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줘야 돼.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건 언제냐? 안 되는 거는 이럴 때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선 양수로 왔어. 그런데 일자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가버린다. 반대로 기울기 반대. 양수였으면 음수로 가. 이런 함수는 1대1 대응은 아니잖아. 또 이런 경우만 있을까? 여기에서 얘가 누가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이쪽으로 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어? 이것도 1대1 대응 아니지.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얘가 또 왜 이렇게 와? 이렇게 왔을 때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것도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 1대1 대응을 생각한 다음에 그게 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이 기울기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도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걸 또 케이스 나눠가지고 양수일 때 얘도 양수해야 된다. 음수일 때 얘도 음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부호를 같이 한다. 이 생각을 하라고요. 그래 버리면 기울기 A-2와 A 플러스 2라는 기울기가 있는데 플러스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곱했을 때 양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곱했을 때 양수다. 이게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식을. 그럼 이게 아닌 거잖아. 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큰 게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지. 바로 이 경우가 1대1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게 이거라고요. 1대1 대응. 그게 아닌 거야. 그럼 크다가 아닌 거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등식 푸는 방식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적어준 다음에 부동방 같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요거를 보고 이런 해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수학상에서의 2차 부등식 파트가 지금 약하신 거라고. 그럼 그쪽 파트 공부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이 수업에 참여하려고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정수 A의 개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또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등호 한쪽이 빠져 있으면 그냥 빼면 끝나. 둘 다 등호가 없어? 그럼 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 이렇게 정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식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4, 둘 다 등호 들어갔어? 그럼 플러스 1에 그래서 5개라는 정답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다. 가능할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항등함수라는 개념인데 집합 x가 1, 2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등함수. 어떤 fx가 항등함수란 얘기는 그냥 x가 되는 거야. 1 넣어준 게 1 가고 2 넣어준 게 2 가고 3 넣어준 게 3 가고 주석이 넣으면 주석이로 가는 그런 게 항등함수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fx라는 게 있으니까 f1은 어디로 가줘야 돼? 1로 가주고 f2는 어디로 가준다? 2로 가준다라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a값, b값을 찾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값, b값. 그럼 1을 넣어줄게. a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번에 2 넣어줘. 그럼 4a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 f1은 1이요. f2는 2다. 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a값, b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걸 또 정리해서 a값, b값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빼면 되잖아. 이 b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한 문자를 없애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3a. 자, 요거에서 요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2. 이거에서 이거 빼면 없어지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니까 여기는 3. 따라서 a 값은 얼마?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가 1이야.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게 넘어가 플러스 1. 그럼 b는 얼마? 2.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a 값, b 값을 구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a, 0, 1, 0, 0, b, 0,2. 그 다음 0,0.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셨겠죠? 당연히.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고 2, 0,2라는 점이 있고 원점이 있어. 그래서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뭘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1 곱하기 높이 얼마? 2.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든 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이런 삼각형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뭐 x1,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라고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x좌표 뺀 거의 제곱, y좌표 뺀 거의 제곱, 그걸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거리가 나오는 거지. 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먼저 기울기를 찾아. 기울기. 그럼 y는 y- 요 점을 또 지날 거니까 y-y1은 그 기울기의 x-x1. 아니면 공식도 있었죠. y-y1은 적어드리면 y-y1은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그리고 x-x1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고 거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버린다고. 또 거리 공식이 있죠.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고 한 점 P X1, Y1에서의 거리라는 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거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 X1, Y1 넣어준 거에 절대값.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 X1 넣어줘, Y1 넣어줘. 여기까지만.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에 이거 빨간색의 길이, 그 다음에 거리 곱해주면 넓이가 나올 건데, 아니 지금 이거만 하더라도요 공식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울기 알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공식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암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영어 단어의 암기처럼 생각하면 이거는 또 오해가 있어요. 영어 단어의 암기 그런 막 그냥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무작정 외워야지 그런 뜻이 왜 나왔는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외워야지, 그건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이해는 하셔야죠. 하지만 이해가 되신 상황이라면 나중에 내가 써먹을 때 이걸 유도해서 써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딱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럼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기억을 저는 암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게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돼요.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암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공식을 사용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는 말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점 3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X축, 여기를 Y축으로 놔버리는 거야.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배웠으니까. 그러면 점 3개가 주어진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점 몇 개? 2개에 하나 원점. 이렇게 봐버리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라고 그러고 여기를 C, D라고 해보자 이거지. C, D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식을 만들어 볼 거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를 이걸 구할 건지 한번 식을 만들어 보자고. 식을. 자, 여기 거리 얼마죠? 아까대로 가는 거야. 방식은 알고 있어야지. 거리가 얼마죠? 루트, 원점하고의 거리니까 0,0이니까 x좌표 뺀 거, y좌표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돼버리고. 자, 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래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c분의 d가 기울기잖아. 그럼 y는 c분의 dx야. 원점 지나고 있잖아. 그럼 양변에 c를 곱해. 그리고 넘겨. 그러면 dx-cy 이퀄 0이라는 직선이 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르는 거리잖아. 그러면 a, b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라고. 자, 그러면 이거 제곱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죠.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더한 거니까 d제곱 플러스 c제곱이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으라고 그랬어? a 넣어주고 여기다가 b 넣어준 다음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 그랬잖아.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d-bc 이렇게 써버릴게요. 아니 d 곱하기 a나 a 곱하기 d나 상관없으니까. 그럼 곱하기 여기가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절대값 ad-bc가 돼버린다고. 그리고 2분의 1 곱해버리면 넓이잖아. 그래버리면 얘랑 얘가 약분되죠.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남는 게 뭐가 남냐? 2분의 1의 절대값 ad-bc 이게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황 이제 유도는 해드렸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상황 만듭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좌표 평면에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 그리고 여기 점이 A, B로 돼 있어.
여기 점이 C, D로 돼 있어. 그랬을 때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넓이라는 걸. 그럼 매번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 버리면 이걸 우리가 신발끈 공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발끈. 신발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곱해. AD. 이렇게 곱해. BC 빼. AD에서 BC 빼.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얘가 A, B, C, D라고 해봐. 그 0, 2야. 그 이렇게 곱해. 2. 이렇게 곱해. 0. 빼. 얼마? 2. 2를 2분의 1 곱해. 1 나와. 끝. 이게 신발끈 공식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근데 물론 이렇게도 유도되지만 기하적으로 유도되는 방식도 있어요. 기하적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쪼개보는 거야. 이렇게 쪼개봐. 이렇게 쪼개보면 만난 점 있죠? 예, 제가 얘를 원점하고 연결을 시켜버릴게요. 기하적으로 설명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고 저는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렇게 쪼개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아. 요 삼각형하고 이게 밑변이고 높이가 다 똑같잖아. 이만큼씩. 그 같은 넓이를 갖게 돼 있죠. 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 요 삼각형. 왜? 얘를 밑변을 하고 높이가 같아. 높이가.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삼각형 넓이라는 건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에다가 얘를 더한 건데 그게 이거에다가 얘를 더해 준 거랑 같아. 그래 버리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냐.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기역자. 기역자를 만들어 버리면 이 기역자의 절반이야. 왜?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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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반 좋아하잖아. 반반. 그러면 이 기역자의 넓이를 보자고. 여기가 A고 요 점이 B였잖아. 여기 요 점의 좌표는 C, D였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기역자의 넓이라는 거는 요 넓이가 얼마야? BC 에서 빼잖아. 요 넓이가 얼마야? 여기가 A고 여기가 D니까 AD. 이거의 절대값. 그 절대값은 AD-BC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빼준 거나 여기다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다시 절대값 하나.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나 3의 절대값이나. 예. 그거에 얼마? 요게 기역자의 넓이 그리고 절반 이랬잖아. 절반.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내용도 하나 알고 있으면 기하적인 성향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내용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학상 공부하셨습니까? 이게 수학상 종합문제에 있었죠. 종합문제에 있었다고요. 종합문제가 아니고 유제였던 것 같아요. 예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수학상이 있었다고. 이걸 증명해보라고 했었다고. x1, y1, x2, y2일 때 증명해보라고 그랬다고. 그 증명의 방식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보여줬던 방식대로고 이 기하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수학상에서도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뭐 수학상을 저와 다 같이 공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X절편, 우리가 X절편이라고 그러고 Y절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지만 신발끈에 의해서 이렇게도 계산한다. 물론 원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선생님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애를 원점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원점이 아닌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라고 쳐봐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점이 아닌 거래. 세 점이. 그러면 한 점을 가지고 원점으로 만들어 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얘를 원점으로 생각해서 요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라는 거지.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요 점 있으면 그냥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 얘랑 얘를 곱해. 그리고 빼. 그리고 절대값 씌워. 그리고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점 3개가 주어지면 복잡함,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직선의 방정식,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방식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문제. 상수함수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봤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야? 그냥 하나의 함수값으로 다 가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에 다 꽂히는 거야. 하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뭐 쭉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어. 근데 한 가지 음식에 다 꽂히는 거야. 나 떡볶이 다 가는 거지. 상수함수라는 게 그런 거다. 하나로만 간다. 하나로. 함수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X축, Y축이 있었으면 어떻게 가는 거다? 한 직선. 모든 정의역에 있는 값이 하나의 값으로 쫙 가버리는 거지. 전부 똑같은 값을 가져버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상수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상수함수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보아요. 정의된 함수를 이해해보자 이거야. 자연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는데 이걸 만족한대. 1은 1로 간대. 1이. 근데 짝수일 때, X가 짝수일 때, X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가라 이거야.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거야. F1은 1이야. F2는 2가 짝수잖아. 짝수. 이거 따라가야지. X가 2야. 2분의 2는 1. F1과 같아. 근데 F1이 얼마야? 1이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F3, X가 홀수야. X가 홀수야. 그럼 X3 넣어줘. 3에서 1 빼 2. 2를 2로 나눠. 1. F1과 같은 값이야. 근데 F1이 얼마였어? 1이잖아. 요번에 F4야. 정의역이 자연수로 했으니까 4는 짝수야. 그러면 4 넣어줘. 4를 2로 나눠. 2. F2랑 같아. 근데 F2가 얼마야? 1이잖아. F5야. 5. 5로 가는 거야. 자, 5야. 5 홀수니까 5에서 1 빼. 4. 4를 2로 나눠. 2. F2는 이게 F2랑 같은 값이야. F2랑. F2가 얼마야? 1. 이렇게 가네. F6을 구해봐. 짝수야. 짝수. 그 6. 6을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3. F3. F3과 같은 값이야. 근데 그 값이 얼마야? 1. F7이야. 7은 7 넣어주면 1 빼 6. 6을 2로 나눠. 3. F3과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얼마? 또 1. 뻔하겠죠. F8은 얼마야? F4랑 같은 값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얘는 얼마? 1. F9도 F10도 쭉 다. 전부 다 함수값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 다 전부 어디로 가고 있어? 1. 전부 다 1. 안 그러면 다 해봐야 되는데. 네. 얘 1. 얘도 1. 얘도 1. 결국 얘도 1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2020까지의 그 값을 다 더해봐라 이건데 전부 1로 가니까 이거는 2, 4, 6, 점점점 2020. 2020까지의 짝수들이구나. 그럼 1부터 2020까지는 원래 2020개인데 그 2020에는 짝수 절반과 홀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1010 이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까? 네.
근데 이 문제는 10에 걸고자 하면 정말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2, 4, 6, 그 다음에 F8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럼 규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2, 4, 6, 그 다음에 8이 온다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규칙이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규칙은 만들기 나름 아닌가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앞으로 배울 수학 1이라는 거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수열. 3단원이 수열인데 그 수열을 배우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3, 1, 4, 1, 5, 1이네요, 선생님. 그건 우리 생각이라도 그냥. 제가 여기다가 9라고 적더라도 누가 반박을 못한다도요?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제가 왜 9라는 수를 적은 건지 근거만 있으면 되잖아. 근거? 점 찍어볼게요. 3.1421592 원주율 파이죠? 원주율 파이에 나타나는 숫자를 그냥 적은 것 뿐이잖아,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점점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되게 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일반항, 수열에서 일반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일반항의 표현 기법으로 써주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전국연합이라든지 평가원 시험 같은 데는 이런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한다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규칙이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 누가 삐딱하게 보는 거지. 2, 4, 6, 그 다음에 뭐 7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여기서는 함수값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그냥 다 1로 간다는 거 알지만 여기 2020까지 짝수들만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엔 되게 힘든 거죠. 2, 4, 6까지 가고 7부터는 일씩 가는 거야. F7, F8, F9, F10, F11 이렇게 간다면 답 달라지는 거죠. 얼마든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의 개수가 24다. 지금 한번 생각해봐.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에 원소의 개수와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야. 당연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에 원소의 개수와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같을 거다 이거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여 봐. 예를 들어 하나야. 그럼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있어. 그럼 가는 방법은 얘가 1로 가면 얘는 2로 가야 되고 얘가 2로 가면 얘는 1로 가야 되고 얘가 선택하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얘는 한 가지. 2 곱하기 1 이렇게밖에 안 됐죠. 얘도 안 되는구나.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어. 그럼 1이 선택하는 거 3가지. 그 다음 2가 선택하는 거 얘가 간 거 제외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2가지. 그 다음 얘는 무조건 결정 6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그래서 곱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뭐 선택했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또 선택했어.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예,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얘는 결정 1. 그러면 24가지네.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었던 거예요. X라는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었던 거야. 4개가.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1대1 대응. 그때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전부 다 하나로 간다 그랬잖아요. 전부 A로 간 거, 전부 B로 간 거, 전부 C로 간 거, 전부 D로 간 거. 몇 개? 4가지가 있겠네. 항등함수는 A는 A, B는 B, C는 C, D는 D 무조건 가야 되잖아.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더해주면 얼마? 5가지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1대1 대응의 개수, 요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예를 들어서 1, 2, 3 해가지고 만약에 n개가 있어서 x에서 x로 가는 거야. 1, 2, 3 쭉 해서 n까지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간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 그래서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게 지금 24로 주어진 거야. 그 예를 들어 3부터다 그러면 3, 2, 1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4부터다 4, 3, 2, 1. 아, 얘는 24. 이게 나온다고. 5부터 줄여나가 있다. 5, 4, 3, 2, 1 곱해주면 그냥 120이라고. 예. 이런 거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1대1 대응. 개수를 어떻게 따지는 건지. 상수함수, 항등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방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인 함수의 개수.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복습하시면서 함수의 개수 세는 연습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놓으시면 학교 시험에서는 고난도 문항이에요. 이게. 이 파트가 고난도. 이 문제는 고난도가 아니죠.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뭐 치역에 조건을 넣어가지고 고난도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함수의 개수 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요 기본편, 그 다음에 실력편 이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